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KB금융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KB금융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인데 기업 밸류업 1호 공시를 한 기업이기도 하죠.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4분기 중에 마련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만 기업 밸류업의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중요한 점이 있죠. 그래서 이 세법 개정이 현재 진행 중인지 궁금해서 제가 금융위원회 그리고 한국거래소에 전화를 걸어보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B금융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그리고 KB금융사 측에서는 5월 27일 한국거래소 카인드 채널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4분기 중으로 마련을 한다라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 기업 밸류업의 경우에는 이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세 등 세제 혜택에 대해선 세법 개정을 시켜야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월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이러한 세법을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기업 밸류업이 실시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현재 세법 개정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금융위원회에 전화를 걸어봤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 박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드렸었는데 제가 한 방에서 5번 정도 통화를 걸었었는데 자리 비움, 회의 등의 이슈로 계속해서 다음번에 좀 전화 주시라 라고 하면서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거래소에도 전화를 해보았었는데, 네, 여보세요. 네, 그 기업 밸류업 방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전화드렸었거든요. 네, 이렇게 한국거래소에는 전화를 받아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녹음은 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글로 정리한 것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이 기업 밸류업 1차 세미나와 2차 세미나 내용이 사실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내용이 많았었는데 이유 중 하나가 세법 개정이었다. 솔직히 세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지 제가 여쭤보았었는데 답변을 이렇게 주셨어요. 정부 당국이 아니라서 세법 개정 통과를 가늠을 하지 못한다. 지금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일단 한국거래소 측에서도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고, 제가 이 답변을 통해서 좀 느낀 점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좀 상당히 느꼈었거든요. 만약에 이 세법 개정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제가 다음 질문으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내용, 이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많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발성이 일단 전제적이고 강제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 밸류업 취지에 어느 정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상장사의 참여를 강제했거든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제대로 시행할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한국거래소 측에서도 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금융위원회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이번에는 좀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기업 밸류업 1차, 2차 세미나 내용 사실 실망스럽다. 그 이유가 세법 개정이었는데 세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자 분께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여기서 공청회는 시행하기 전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 학자 등이 모여서 의논하는 회의인데 지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답니다. 다음 질문으로 제가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여당과 야당의 기싸움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세법 개정 민주당 측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큰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정치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다.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정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는 크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와 통화를 해보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통화를 진행을 하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행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9월에 열리는 이 정기 국회로 눈을 돌려야 할 듯 싶은데 이 정기 국회에서 만약에 세법 개정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확실한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9월에 열리는 정기 국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 금융사이다 보니까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로 상당히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발표됐을 때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약 한 56%, 한 60% 정도 가량 상승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난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곳을 지지라인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탈을 할 시에는 다음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일 이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 이 60일 이평선 부근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120일 이평선이 부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장한 이래 거의 신고가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끝까지 전화를 해서 답변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